번째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족 돌봄 센터를 설립하셨고 지금 대표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이 전족 돌봄 센터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비전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동포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고 그걸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억울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도 또 아주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런 사정에 놓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한테 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건이 벌써 한 10건이 넘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무부 출입국도 찾아가고 뭐 인천도 찾아가고 양주도 찾아가고 사방으로 출입국 사무소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이를테면 비자가 무슨 여행 비자라든지 혹은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의료보험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 법무부가 그럴 때는 이 비자를 변경을 해서 인도적 조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입국 정책본부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안 하는데 안 하는 때 구실이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가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인이 자꾸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훼손한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면 여행 비자 상황에서 그 암에 걸리고 그런 사람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몇 명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제도 망가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한테는 모두에게 전부 의료보험을 갖다가 강요를 해가지고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서 돈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포들한테는 불만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동포들에게 보험을 많이 받으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악착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는 사회 원로들 5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조선일보 5단 광고에다가 발표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했는데도 끝내 자기네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방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그 김영진 씨라는 분은 너무 한심한 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된 게 아니라 정부가 아주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그 비자 받기 위해서 결혼증을 제출을 했는데 결혼증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하고 33년을 살고 지금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가짜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너무 한심하니까 법원에다가 이제 제소를 했죠. 대법원 판결이 또 기가 막힙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결혼은 진짜인데 결혼증은 가짜다.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주 개새끼 대법관들입니다. 아니 결혼이 진짜면은 그럼 무조건 결혼증도 진짜인 거지.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예. 우리나라 대법원이요. 무조건 조선족 동포하고 출입국하고 송사가 붙으면 무조건 출입국 편입니다. 네. 공정과 정의를 대변하는 대법원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규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규탄을 안 하니까 엉터리 판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영진 씨가 완전히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 보호소에서 그만 림프암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일시 해제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게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7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끝내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냥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수 없이 금년 2월 4일에는 본부 앞에 그 고객 안내센터에서 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죠. 예. 사람들의 왜 법무부 출입국이 동포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왜 안 하는 거냐? 우리 국민의 이게 절대로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했죠. 근데 거기가 밤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와주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국회의원이 도와주고 또 출입국 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월 7일 날 출입국 정책본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제가 호소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진 씨뿐만 아니라 저에게 호소를 해온 많은 사안들이 전부 해결이 돼가지고 동포들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나마 아직 그 여력이 있어서 싸우고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이제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동포들이 정말 너무 힘이 없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동포들이 스스로 뭉쳐야 된다. 뭉쳐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안타까운 사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돌보는 일을 동포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죠. 제가 김영진 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포사회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동포 사회단체랑 네, 언론사랑 사회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근데 사회단체도 언론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포들의 이 안타까운 사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참 큰일이로구나.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조선족 돌봄센터를 만듭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회원이 된 사람이 907명입니다. 회원이 907명까지 된 거는 그것도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숫자가 충분히 3,000명, 4,000명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러고 나면은 또 10,000명, 4, 5만 명까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력이 좀 모아지면 법무부 출입국이 절대로 우리를 소홀히 보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냉담하게 당연히 도와줘야 될 걸 안 도와주고 그런 일은 이제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도 또 여당도 야당도 그 숫자를 의식해서 그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선족 돌봄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이 숫자가 나중에는 한 3, 4만 명까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봄센터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우선 동포들은 중국 정부하고 척을 지는 일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중국 정부가 뭐 조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자기 자식이 살고 있으면 거기도 방문하고 또 부모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유왕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은 우리 동포들이 철저합니다. 또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포들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의 대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동포들이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동포들의 그렇죠. 삶의 처지가 중국 정부하고는 절대로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동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놓여지는 그런 요소가 몇 건 있었죠. 우선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폐지가 됐고 방영 취소되고 네, 방영 취소되고 또 저 강원도에서 차이나타운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국민들의 반발로 그게 지금 취소가 되고 뭐 다른 걸로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비율이 뭐 때로는 70% 때로는 80%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압도적으로 높죠. 네. 예.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데 한국 국민은 여든 야든을 넘어서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포들을 바라보는 눈이 싸늘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동포들은 지금 80만 명 중에 60만 명이 국적 취득을 원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갖고 있는데 국적 취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뭐 시험을 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상당히 많죠. 근데 사실은 그 동포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무조건 국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다 할 때는 조건이 까다로워야 되지만은 우리 동포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할 천부적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동포를 바라보는 눈이 싸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여기서 정말 국적을 취득하고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자기 돈만 벌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동포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편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 민족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봉사단으로 대거로 파견을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러저런 방식으로 우리 한국 국민이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하려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한국 국적을 따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을 마치려면은 만약에 그래도 국적을 취득하면은 다 복지 혜택이 나오니까 다행인데 끝내 국적 취득이 안 되면은 영주권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대책도 우리가 마련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조선족 돌봄센터가 꼭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내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이 일을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이 단체가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